반갑습니다. 박현우입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최근 광통신 섹터가 AI 데이터 센터 테마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이 종목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 여러분께 단순히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공시 안에 숨어 있는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냉정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위에서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내용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2026년 4월 29일 기준으로 대한광통신의 주가는 15,000원 중반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종목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4월 초 엔비디아가 공식 석상에서 광통신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라고 천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시장에 불을 질렀고 대한광통신은 그 랠리의 최전방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고점 대비 약 25% 하락한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단기 급등 이후의 피로감이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이 어떤 구체적인 리스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늘 저는 그 리스크의 실체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광통신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투자자들의 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근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려 보면 첫 번째 근거, SMR 소형 모듈 원전과의 시너지입니다. AI 시대가 만들어낸 전력 수요는 기존 전력망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안이 바로 소형 모듈 원전, SMR 뿐이죠. 그런데 SMR이 가동되려면 그 전력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할 고밀도 광 케이블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테마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SMR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현실화될수록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은 그 수혜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 북미 시장 선정량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최근 공시에서 확인된 수출 데이터는 단순한 회복세를 넘어섭니다. 올해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넘어 역대급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는 바 적자를 내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는 그 순간은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촉매가 되겠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14,000원이라는 지지라인이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이 두 가지 재료는 언제든 제2의 랠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가진 성장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집중해 주세요. 대한광통신 주가에 숨어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바로 전환사채, 즉 CB 물량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제10회차 전환사채, 그 전환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47원, 최근 리픽싱 조정 이후에도 약 1130원 수준입니다. 잠깐, 현재 주가가 얼마였죠? 15,000원이 넘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주가의 13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리를 쥐고 있다는 뜻을 더해 더 무서운 건 가격을 넘어선 규모죠. 이 물량이 900만 주를 넘습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CB 보유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하면 단가 1,100원대에 받은 주식을 15,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300%가 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1,300% 수익이 눈앞에 있는데 팔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터져도 900만 주의 매도 물량이 주가 상단을 짓누를 테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자들의 매도 욕구는 더 강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버행이라고 부르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CB 리픽싱, 즉 전환가액 하향 조정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리픽싱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채권자 보호를 위해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조항은 주가 하락기에 채권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반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희석 리스크를 더욱 크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947원의 망령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재 주가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이 오버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상단이 막힌 구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께 지금 당장 드릴 말씀은 하나입니다. 14,000원을 생명선으로 설정하십시오. 이 라인이 깨진다는 건 단순한 기술적 지지선 이탈로만 보시면 안 돼요. 12 물량 출회에 대한 공포가 투매로 전환되는 신호탄 역할로 작용되는 시점으로 보고 이 라인이 무너질 경우 머뭇거리지 말고 비중을 50% 이상 줄여 수익을 확정 지으세요. 이미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탐욕보다 생존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도박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2 오버행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단 추격은 가장 비싼 위험을 사는 행위라고 봐요. 만약 진입하고 싶으시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성립 시 가능하다고 봐요. 바로 17,000원 저항선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 돌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시장이 그 엄청난 오버행 물량을 다 소화해냈다는 뜻을 의미하는 바, 그 확인이 되는 순간 그때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더 긴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께 코스피가 6천을 논하는 유동성 장세라 하더라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무 구조가 왜곡된 종목은 결국 시장이 그 실체를 직시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대한광통신의 성장성은 분명 인정합니다. 그러나 947원이라는 공시 속 숫자가 보내는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환상보다는 공시가 주는 차가운 경고 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오버행 리스크 언제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 12 만기 도래 및 상환인데 전환사채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회사가 이를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전환권을 포기하고 만기 상환을 선택할 채권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1300%의 수익을 두고 그냥 채권 이자만 받겠다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 전환 이후 시장 흡수 가능성이에요. 채권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한 뒤 그 물량을 시장이 흡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방 압력이 강해지지만 오버행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오히려 주가 상단이 열릴 수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17,000원 대량 돌파가 바로 이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신호가 됩니다. 자, 마지막 시나리오. 회사 측의 선제적 해소죠. 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나 CB 조기 상환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오버행을 관리하는 경우, 만약 회사 IR이나 공시를 통해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그것은 강력한 매수 시그널의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나올 공시를 꼼꼼히 챙겨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장 재료는 진짜입니다. SMR 시너지, 북미 수출 증가, 실적 턴어라운드 스토리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947원짜리 전환사채 900만 주라는 현실도 살아있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고 모르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운영하는 종목 공부방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꾸려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고 구독자 인증만 완료하시면 바로 종목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곳 공부방 안에서 대한광통신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단가와 탈출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평단가가 다르면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를 아울러 단체 공지 같은 일괄적인 답이 아닌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들이 왜 형성되었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신다면 이후 장이 열려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원칙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 링크 확인하시고 공부방에서 꼭 자기만의 대응법을 체크하셔서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종목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종목 대응 말고도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장중 실시간 브리핑과 더불어 그에 맞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4월 초에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급 역시
광통신 테마로 몰려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내를 드렸었나요? 날짜 보이시죠? 4월 7일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해당 종목인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종목명만 딱 던지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추천 근거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함께 짚어드렸죠. 결과적으로 대한광통신은 추천가로부터 약 70% 상승을 보여줬고요.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익을 무조건 크게 내주겠다는 호언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소소한 수익이라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시간 브리핑 공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유튜버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고 제 욕심만 채우자라기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서로 윈윈되는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댓글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단 꼭 구독만큼은 한번 눌러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자 인증 설문지에 있는 10초도 안 걸리는 문항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서 저의 투자 방향성을 직접 판단해 보세요. 만약 입장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시거나 지켜만 보셔도 되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커뮤니티니까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트리거 다들 아시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경제 흐름을 읽으려면 전쟁의 법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입니다. 미국 법상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은 통상 60일, 철수기간 30일을 포함해서 최대 90일밖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엔 전쟁 예산 자체가 끊겨버리죠. 아무리 트럼프라도 돈 없이는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 측입니다. 최근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의 반복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예시로 1970에서 80년대 5.1 쇼크와 중동 전쟁, 그때도 미국 증시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근데 1974년 이후 6년간 어땠을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올랐어요. 방산주, 건설주,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인텔이 조용히 올라왔죠. 컴퓨터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새로운 산업을 낳습니다. 시장은 결국 바뀐 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하락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인텔 같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시장 안에서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5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실체가 분명한 기업입니다. 둘째, 삼성과 SK하이닉스 AI 반도체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차트가 현재 바닥 구간입니다. 과거 삼성전자 5만 원대 매집 구간과 아주 흡사한 패턴이 포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100%에서 최대 6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 때, 흐름이 가장 어수선할 때, 역사적으로 그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인증 설문을 진행하실 때
히든 종목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올해 여러분의 계좌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